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학대는 단순한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특히 호르몬 시스템에 깊고 치명적인 생물학적 손상을 남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생존자들의 몸은 근본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집중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교란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이후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찾아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증상들을 호소했지만 의사로부터 그건 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무력감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시작된 이후 또는 끝난 뒤에도 원인 모를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어 당신의 고통이 결코 상상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 통제 불능이 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역습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코르티솔 수치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단순한 수치 상승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파괴적인 코르티솔 조절 장애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의 코르티솔은 예측 가능한 일일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에 가장 높게 분비되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고 하루 동안 점차 감소하여 밤에는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인 시상하분의 하수체부 신축, 즉 HPA 축에 의해 제어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섬세한 시스템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끊임없는 경계태세는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은 깊이 잠들어야 할 새벽 3시에 코르티솔이 치솟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게 합니다. 또 다른 날은 아침에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바닥을 쳐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절 장애는 보통 3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과다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때 당신은 불안과 불면증, 특히 복부에 집중되는 체중 증가를 경험하며 몸은 피곤에 지쳐 있는데 신경만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의 노딥니다. 둘째는 코르티솔 생산 능력이 고갈되어 버리는 저하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패턴은 하루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불규칙한 요동입니다. 의사들이 이 패턴을 놓치는 이유는 일반적인 코르티솔 검사가 아침 혈액 검사처럼 특정 시점의 수치 하나만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전체의 변동 패턴을 보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 학대라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의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사랑과 보상 시스템의 납치,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붕괴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유대감과 보상 시스템을 관장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스템들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납치하고 조종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옥시토신은 안정적인 연결과 신뢰의 기반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간헐적 강화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폭풍 같은 애정 공세, 즉 러브바밍 기간 동안 당신의 옥시토신 수치는 극적으로 치솟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퍼붓고 당신의 뇌는 이를 강력한 유대감의 형성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평가절하입니다. 갑자기 옥시토신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화학적인 금단 증상을 일으키며 당신은 실제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이별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기대하거나 경험할 때 분비되는 뇌의 보상 화학물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중독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상금이 터질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터지면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상금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학대자에게 중독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중독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드는 불규칙한 도파민 분비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당신의 도파민 기준선은 심각하게 고갈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활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쾌락 불감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도파민 시스템 조절 장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세 번째 변화, 에너지 공장의 고장, 갑상선 기능과 신진대사의 교란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 변화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전반적인 세포 기능을 통제하는 갑상선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연쇄적인 갑상선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시스템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선 사이의 정교한 피드백 고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전체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뇌하수체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TSH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기능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인 T4가 우리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형태인 T3로 전환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해 유발된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갑상선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끝난 후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습니다. 갑상선 기능 장애의 증상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후유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극심한 피로,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체중 변화, 우울감, 불안, 탈모, 그리고 체온 조절의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증상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사들은 전체적인 그림, 즉 트라우마와 신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표준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변화, 생식 호르몬의 대혼란입니다. 네 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생식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 오는 만성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생산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 이는 불규칙하거나 아예 없는 생리주기, 극심한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배란장애 등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몸에게 지금은 번식하기에 안전한 시기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산을 중단하거나 심각하게 감소시킵니다. 주기가 계속되더라도 더 길고 고통스러운 생리를 겪거나 주기가 너무 짧거나 길어지는 등 그 질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만성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성욕 감퇴, 발기부전,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각한 기분 변화로 이어집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생식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수면 패턴이 망가집니다. 프로게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촉진하는 자연적인 진정 효과가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억제되면 수면은 단편적이고 비회복적이 되어 수면 부족이 다시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변화, 혈당 조절 시스템의 붕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종 가장 간과되는 호르몬 변화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만성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투쟁도피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생존을 위한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류로 포도당을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과도한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들은 인슐린의 효과에 둔감해져 동일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연쇄적인 대사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항성이 생긴 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려는 몸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인해 극심한 설탕과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를 중심으로 한 체중 증가는 거의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고 브레인 포그를 경험하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호르몬 교란들은 서로 얽혀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코르티솔 조절 장애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갑상선 기능을 손상시키며 이는 또다시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복잡하게 얽힌 호르몬 대혼란의 거미줄을 형성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학대적인 관계가 끝난 지 몇 년 후에 당뇨병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서도 그 대사 손상이 이미 나르시시스트 학대 기간 동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놓치는 것일까요? 현대 의료 시스템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생물학적 시스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아닌 개별적인 증상과 단편적인 호르몬 수치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의해 야기되는 특정 호르몬 교란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준 호르몬 검사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기준선에서는 기능장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는 정상적인 TSH 수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호르몬 전환 문제나 진행 중인 자가 면역 과정은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회복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생물학적 손상 모두를 다루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의 몸은 올바른 지원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내심과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겪어낸 치열한 전투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의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학대는 단순한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특히 호르몬 시스템에 깊고 치명적인 생물학적 손상을 남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생존자들의 몸은 근본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집중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교란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이후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찾아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증상들을 호소했지만 의사로부터 그건 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무력감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시작된 이후 또는 끝난 뒤에도 원인 모를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어 당신의 고통이 결코 상상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 통제 불능이 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역습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코르티솔 수치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단순한 수치 상승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파괴적인 코르티솔 조절 장애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의 코르티솔은 예측 가능한 일일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에 가장 높게 분비되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고 하루 동안 점차 감소하여 밤에는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인 시상하분의 하수체부 신축, 즉 HPA 축에 의해 제어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섬세한 시스템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끊임없는 경계태세는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은 깊이 잠들어야 할 새벽 3시에 코르티솔이 치솟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게 합니다. 또 다른 날은 아침에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바닥을 쳐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절 장애는 보통 3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과다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때 당신은 불안과 불면증, 특히 복부에 집중되는 체중 증가를 경험하며 몸은 피곤에 지쳐 있는데 신경만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의 노입니다. 둘째는 코르티솔 생산 능력이 고갈되어 버리는 저하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 하루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불규칙한 요동입니다. 의사들이 이 패턴을 놓치는 이유는 일반적인 코르티솔 검사가 아침 혈액 검사처럼 특정 시점의 수치 하나만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전체의 변동 패턴을 보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 학대라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의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사랑과 보상 시스템의 납치,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붕괴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유대감과 보상 시스템을 관장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스템들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납치하고 조종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옥시토신은 안정적인 연결과 신뢰의 기반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간헐적 강화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폭풍 같은 애정 공세, 즉 러브바밍 기간 동안 당신의 옥시토신 수치는 극적으로 치솟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퍼붓고 당신의 뇌는 이를 강력한 유대감의 형성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평가절하입니다. 갑자기 옥시토신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화학적인 금단 증상을 일으키며 당신은 실제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이별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기대하거나 경험할 때 분비되는 뇌의 보상 화학물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중독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상금이 터질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터지면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상금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학대자에게 중독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중독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드는 불규칙한 도파민 분비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당신의 도파민 기준선은 심각하게 고갈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활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쾌락 불감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도파민 시스템 조절 장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세 번째 변화, 에너지 공장의 고장, 갑상선 기능과 신진대사의 교란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 변화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전반적인 세포 기능을 통제하는 갑상선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연쇄적인 갑상선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시스템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선 사이의 정교한 피드백 고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전체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뇌하 수체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TSH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기능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인 T4가 우리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형태인 T3로 전환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해 유발된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갑상선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끝난 후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습니다. 갑상선 기능 장애의 증상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후유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극심한 피로,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체중 변화, 우울감, 불안, 탈모, 그리고 체온 조절의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증상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사들은 전체적인 그림, 즉 트라우마와 신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표준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변화, 생식 호르몬의 대혼란입니다. 네 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생식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 오는 만성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생산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 이는 불규칙하거나 아예 없는 생리주기, 극심한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배란 장애 등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몸에게 지금은 번식하기에 안전한 시기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산을 중단하거나 심각하게 감소시킵니다. 주기가 계속되더라도 더 길고 고통스러운 생리를 겪거나 주기가 너무 짧거나 길어지는 등 그 질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만성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성욕 감퇴, 발기부전,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각한 기분 변화로 이어집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생식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수면 패턴이 망가집니다. 프로게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촉진하는 자연적인 진정 효과가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억제되면 수면은 단편적이고 비회복적이 되어 수면 부족이 다시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변화, 혈당 조절 시스템의 붕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종 가장 간과되는 호르몬 변화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만성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투쟁 도피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생존을 위한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류로 포도당을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과도한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들은 인슐린의 효과에 둔감해져 동일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연쇄적인 대사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항성이 생긴 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려는 몸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인해 극심한 설탕과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를 중심으로 한 체중 증가는 거의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고 브레인 포그를 경험하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호르몬 교란들은 서로 얽혀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코르티솔 조절 장애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갑상선 기능을 손상시키며 이는 또다시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복잡하게 얽힌 호르몬 대혼란의 거미줄을 형성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학대적인 관계가 끝난 지 몇 년 후에 당뇨병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서도 그 대사 손상이 이미 나르시시스트 학대 기간 동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놓치는 것일까요? 현대 의료 시스템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생물학적 시스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아닌 개별적인 증상과 단편적인 호르몬 수치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의해 야기되는 특정 호르몬 교란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준 호르몬 검사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기준선에서는 기능장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는 정상적인 TSH 수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호르몬 전환 문제나 진행 중인 자가면역 과정은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회복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생물학적 손상 모두를 다루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의 몸은 올바른 지원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내심과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겪어낸 치열한 전투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의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학대는 단순한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특히 호르몬 시스템에 깊고 치명적인 생물학적 손상을 남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생존자들의 몸은 근본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집중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교란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이후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찾아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증상들을 호소했지만 의사로부터 그건 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무력감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시작된 이후 또는 끝난 뒤에도 원인 모를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어 당신의 고통이 결코 상상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 통제 불능이 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역습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코르티솔 수치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단순한 수치 상승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파괴적인 코르티솔 조절 장애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의 코르티솔은 예측 가능한 일일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에 가장 높게 분비되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고, 하루 동안 점차 감소하여 밤에는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인 시상하분의 하수체부신 축, 즉 HPA 축에 의해 제어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섬세한 시스템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끊임없는 경계태세는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은 깊이 잠들어야 할 새벽 3시에 코르티솔이 치솟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게 합니다. 또 다른 날은 아침에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바닥을 쳐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절 장애는 보통 3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과다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때 당신은 불안과 불면증, 특히 복부에 집중되는 체중 증가를 경험하며 몸은 피곤에 지쳐 있는데 신경만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에 놓입니다. 둘째는 코르티솔 생산 능력이 고갈되어 버리는 저하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패턴은 하루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불규칙한 요동입니다. 의사들이 이 패턴을 놓치는 이유는 일반적인 코르티솔 검사가 아침 혈액 검사처럼 특정 시점의 수치 하나만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전체의 변동 패턴을 보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 학대라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의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2번째 변화, 사랑과 보상 시스템의 납치,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붕괴입니다. 2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유대감과 보상 시스템을 관장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스템들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납치하고 조종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옥시토신은 안정적인 연결과 신뢰의 기반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간헐적 강화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폭풍 같은 애정 공세, 즉 러브바밍 기간 동안 당신의 옥시토신 수치는 극적으로 치솟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퍼붓고 당신의 뇌는 이를 강력한 유대감의 형성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평가절하입니다. 갑자기 옥시토신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화학적인 금단 증상을 일으키며 당신은 실제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이별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기대하거나 경험할 때 분비되는 뇌의 보상 화학물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중독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상금이 터질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터지면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상금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학대자에게 중독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중독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드는 불규칙한 도파민 분비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당신의 도파민 기준선은 심각하게 고갈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활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쾌락 불감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도파민 시스템 조절 장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세 번째 변화, 에너지 공장의 고장, 갑상선 기능과 신진대사의 교란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 변화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전반적인 세포 기능을 통제하는 갑상선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연쇄적인 갑상선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시스템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선 사이의 정교한 피드백 고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전체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뇌하수체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TSH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기능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인 T4가 우리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형태인 T3로 전환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해 유발된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갑상선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끝난 후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습니다. 갑상선 기능 장애의 증상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후유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극심한 피로,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체중 변화, 우울감, 불안, 탈모, 그리고 체온 조절의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증상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사들은 전체적인 그림, 즉 트라우마와 신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표준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변화, 생식 호르몬의 대혼란입니다. 네 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생식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 오는 만성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생산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 이는 불규칙하거나 아예 없는 생리주기, 극심한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배란 장애 등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몸에게 지금은 번식하기에 안전한 시기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산을 중단하거나 심각하게 감소시킵니다. 주기가 계속되더라도 더 길고 고통스러운 생리를 겪거나 주기가 너무 짧거나 길어지는 등 그 질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만성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성욕 감퇴, 발기부전,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심각한 기분 변화로 이어집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생식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수면 패턴이 망가집니다. 프로게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촉진하는 자연적인 진정 효과가 있는데 이 호르몬들이 억제되면 수면은 단편적이고 비회복적이 되어 수면 부족이 다시 호르몬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변화, 혈당 조절 시스템의 붕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종 가장 간과되는 호르몬 변화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만성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투쟁 도피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몸은 생존을 위한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류로 포도당을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과도한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들은 인슐린의 효과에 둔감해져 동일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연쇄적인 대사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항성이 생긴 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려는 몸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인해 극심한 설탕과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를 중심으로 한 체중 증가는 거의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고 브레인 포그를 경험하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호르몬 교란들은 서로 얽혀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코르티솔 조절 장애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갑상선 기능을 손상시키며 이는 또다시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복잡하게 얽힌 호르몬 대혼란의 거미줄을 형성합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학대적인 관계가 끝난 지 몇 년 후에 당뇨병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서도 그 대사 손상이 이미 나르시시스트 학대 기간 동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놓치는 것일까요? 현대 의료 시스템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생물학적 시스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아닌 개별적인 증상과 단편적인 호르몬 수치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에 의해 야기되는 특정 호르몬 교란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준 호르몬 검사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기준선에서는 기능장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는 정상적인 TSH 수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호르몬 전환 문제나 진행 중인 자가 면역 과정은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회복은 심리적 트라우마와 생물학적 손상 모두를 다루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의 몸은 올바른 지원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내심과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겪어낸 치열한 전투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의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학대는 단순한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특히 호르몬 시스템에 깊고 치명적인 생물학적 손상을 남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생존자들의 몸은 근본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집중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교란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이후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찾아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증상들을 호소했지만 의사로부터 그건 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깊은 무력감에 빠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그 고통스러운 관계가 시작된 이후 또는 끝난 뒤에도 원인 모를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어 당신의 고통이 결코 상상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 통제 불능이 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역습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코르티솔 수치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단순한 수치 상승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파괴적인 코르티솔 조절 장애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의 코르티솔은 예측 가능한 일일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에 가장 높게 분비되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고 하루 동안 점차 감소하여 밤에는 가장 낮은 수치에 도달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인 시상하분의 하수체부 신축, 즉 HPA 축에 의해 제어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섬세한 시스템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끊임없는 경계태세는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은 깊이 잠들어야 할 새벽 3시에 코르티솔이 치솟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게 합니다. 또 다른 날은 아침에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바닥을 쳐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절 장애는 보통 3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과다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때 당신은 불안과 불면증, 특히 복부에 집중되는 체중 증가를 경험하며 몸은 피곤에 지쳐 있는데 신경만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의 노입니다. 둘째는 코르티솔 생산 능력이 고갈되어 버리는 저하 코르티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아주 작은 스트레스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패턴은 하루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불규칙한 요동입니다. 의사들이 이 패턴을 놓치는 이유는 일반적인 코르티솔 검사가 아침 혈액 검사처럼 특정 시점의 수치 하나만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전체의 변동 패턴을 보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 학대라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의 고통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사랑과 보상 시스템의 납치,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붕괴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유대감과 보상 시스템을 관장하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시스템들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납치하고 조종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옥시토신은 안정적인 연결과 신뢰의 기반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간헐적 강화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조작합니다. 폭풍 같은 애정 공세, 즉 러브바밍 기간 동안 당신의 옥시토신 수치는 극적으로 치솟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퍼붓고 당신의 뇌는 이를 강력한 유대감의 형성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따라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평가절하입니다. 갑자기 옥시토신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화학적인 금단 증상을 일으키며 당신은 실제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이별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기대하거나 경험할 때 분비되는 뇌의 보상 화학물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중독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상금이 터질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터지면 엄청난 쾌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상금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학대자에게 중독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중독된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드는 불규칙한 도파민 분비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당신의 도파민 기준선은 심각하게 고갈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활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쾌락 불감증이라고 부르며 이는 도파민 시스템 조절 장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세 번째 변화, 에너지 공장의 고장, 갑상선 기능과 신진대사의 교란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 변화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생산, 그리고 전반적인 세포 기능을 통제하는 갑상선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의사들이 진단하고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연쇄적인 갑상선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시스템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선 사이의 정교한 피드백 고리를 통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학대는 이 전체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뇌하수체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TSH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기능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인 T4가 우리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형태인 T3로 전환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 인해 유발된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갑상선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생존자들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끝난 후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습니다. 갑상선 기능 장애의 증상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의 후유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극심한 피로,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체중 변화, 우울감, 불안, 탈모, 그리고 체온 조절의 어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생존자들이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증상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사들은 전체적인 그림, 즉 트라우마와 신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표준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변화, 생식 호르몬의 대혼란입니다. 네 번째 주요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생식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 오는 만성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생산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여성의 경우 이는 불규칙하거나 아예 없는 생리주기, 극심한 월경전 증후군, 그리고 배란 장애 등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몸에게 지금은 번식하기에 안전한 시기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산을 중단하거나 심각하게 감소시킵니다. 주기가 계속되더라도 더 길고 고통스러운 생리를 겪거나 주기가 너무 짧거나 길어지는 등 그 질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만성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성욕 감퇴, 발기부전,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그리고